9번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옳게 짝지은 것은 A, B가 무엇인지 고르라는 것이고, 비경합적이지만 배제 가능한 재화가 A고 경합적이지만 비배제적인 재화가 B입니다. 이것은 재화의 경합성과 배제 가능성에 대한 성질에 따라서 재화를 분류해서 어떤 재화인지 고르는 문제입니다. 배제성과 경합성에 따라서 재화를 4개로 분류를 한 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공공재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공공재라는 것은 뭐냐면 생산되는 즉시 모든 구성원이 소비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 공공재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는데, 첫 번째, 소비의 비경합성. 어떤 사람이 공공재 소비에 참여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합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소비의 배제 불가능성. 대가를 치르지도 않고 공공재를 소비하려는 사람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배제가 가능하지 않다는 성질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 소비의 비경합성이니까 경합적이지 않은 X고, 그리고 소비의 배제 불가능성이니까 배제 가능하지 않다니까 X라고 해서 공공재는 여기에 위치하는 것입니다. 공공재와 대척점에 있는 것이 사적재로 소비에서의 경합성도 있고 배제도 가능한 것이 사적재가 되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배제는 가능하지만 경합적이지 않은 것을 클럽재라고 하고, 그리고 경합적이지만 배제 가능하지 않은 것을 공유재라고 합니다. 다시 문제로 와서 A는 비경합적이지만 배제 가능한 재화이니까 이것은 클럽재가 되고요. A는 클럽재가 되고, B, 경합적이지만 비배제적인 재화이다. 즉 공유재가 됩니다. 그래서 공유자원으로 표시되어 있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X제와 Y제를 소비하는 값의 효용함수는 미니멈 X, Y이다. 값이 예산제약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할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레온티에프형 효용함수가 주어졌고요. 보기를 보니까 X의 가격에 대한 변화가 왔을 때 Y제 소비량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는 X제 또는 Y제 소비량만 증가시키면 효용이 변하지 않는지, 그리고 소득이 증가했을 때 X제와 Y제 소비량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레온티에프형 효용함수 자체의 특징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일단 먼저 효용극대화 문제를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효용극대화 문제인데, 효용함수로 극대화를 하는데 예산 제약 하에서 극대화를 한다는 것이죠. 이 효용함수는 X제와 Y제를 동일하게 소비를 할 때 효용극대화의 조건을 만족하고요. 이 효용극대화 조건을 예산 제약식에 대입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Y 대신에 X를 넣었다고 먼저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것을 X제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런 모양이 되고, 이것이 X제의 수요함수가 됩니다. Y제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이런 모습을 갖겠죠. 왜냐하면 X와 Y가 같으니까. 보기 1번 X제의 가격이 상승하면 Y제의 소비량이 증가한다. Y제의 수요함수를 봤을 때 X제의 가격이 상승했다고 하면 Y제의 소비량은 감소하죠. 그래서 이것은 틀린 보기가 됩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니까 1번이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기도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4번부터 보면, 소득이 증가하면 X제와 Y제의 소비량은 동일한 비율로 증가한다. 지금 이 수요함수를 보면 M이 분자에 같이 있죠.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면 동일하게 증가하죠. 그래서 4번은 맞는 보기가 되고, 2번과 3번은 레온티에프형 이 효용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항상 이 효용극대화는 X와 Y가 같은 이런 조건 하에서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X제 소비량만 증가시켰을 경우에는 이 미니멈 함수에서 Y제의 소비량이 같이 증가하지 않는 이상 효용은 증가하지 않고요.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도 Y제 소비량만 증가시켰을 경우에 X제 소비량이 증가하지 않으니까 효용은 역시 증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니멈 함수가
이 둘 중에 크지 않은 수를 값으로 산출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커진다고 해서 이 미니멈 함수로 나오는 값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둘 다 동시에 커졌을 때 효용이 큰 값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1번 독점 시장에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A기업의 수요 곡선은 10-P이고 총 비용 곡선은 4Q 플러스 6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P는 가격, Q는 생산량이다. 독점 시장에서는 기업의 이윤극대화 1개 조건이 한개 수입과 한개 비용이 같다는 것이죠. 이 한개 수입은 수요 곡선에서 도출할 수 있는데 수요 곡선을 역수요 함수로 표시를 하면 P는 10-Q가 되고 이것의 기울기를 2배로 한 것이 한개 수입 곡선이 되는 것이죠. 10-2Q가 되고요. MC는 총비용 곡선을 Q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니까 MC는 4가 됩니다. 그래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산출량은 MR과 MC를 같게 놓으면 2Q가 6이 되니까 Q는 3이 되고 가격 P는 이 Q를 수요함수에 대입을 하면 7이 됩니다. 보기 1번을 보면 시장 균형 가격은 7이다. 방금 구한 대로 맞는 이야기고요. 생산량 3에서 최대 이윤을 얻는다. 지금 효용극대화 1개 조건으로 도출한 산출량 값이 3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2개 조건도 충족하는지를 봐야 되니까 2개 조건은 한개 수입을 미분하고 거기서 한개 비용을 미분한 값을 뺀 값이 0보다 작을 때 이것이 이윤극대화의 2개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만족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MR을 Q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MC를 Q에 대해서 미분하면 상수니까 0이 되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가 되니까 0보다 작아서 이윤극대화의 2개 조건도 만족하니까 지금 이 Q는 3이라는 조건이 최대 이윤을 얻는 생산량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보기고요. 3번 정부가 가격을 3으로 규제하면 생산량은 증가한다. 정부가 가격을 3으로 규제하면 이 기업은 MR이 한개 수입이 3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한개 비용이 4잖아요. 그러면 얘는 한개 비용보다도 작게 돼서 이 기업은 생산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게 됩니다. 총비용 곡선을 보면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4Q라는 변동비랑 6이라는 고정비인데 이 변동비가 4Q라는 것인데 이것은 가변비용이 되고 평균 가변비용은 이것을 생산량 Q로 나누는 것이니까 평균 가변비용은 4가 되는데 이 평균 가변비용보다도 한개 수입 즉 가격이 되겠죠. 여기서는 이것이 작으니까 이 기업은 조업을 중단하는 것이 더 이득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산량은 0이 되고요. 그래서 3번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니까 3번이 답이 되겠고 4번을 보겠습니다. 시장균형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보다 크다. 독점 기업은 항상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구간에서 생산을 하게 되는데 이 균형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입실론 P라고 하면 이것은 마이너스 dP분의 dQ 곱하기 Q분의 P가 되죠. 마이너스 dP분의 dQ는 이 수요 곡선을 전미분하면 됩니다. 전미분하면 dQ는 마이너스 dP가 됩니다. 즉 마이너스 dP분의 dQ는 1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1이 되고 Q분의 P인데 Q는 3이고 P는 7이었죠. 3분의 7이 돼서 얘는 3분의 7로서 1보다 크죠. 그래서 4번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